사실 객관식은 찍을 수도 있는데 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거기서 점수를 깎아먹기 시작하면은 1등급은커녕 독해에서도 중학교 때는 곧잘 풀려냈는데 고1 걸 풀려보니 난리가 난다. 셀이가 갖고 있는 교재 라인업 중에서 문법이랑 서술형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라인업으로 네, 오늘은 중등 때까지 잘 가던 영어가 고등 가면은 유난히 막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담화의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세림 선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초등 교재도 해봤지만 중등 교재를 전담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했던 교재들로는 이제 천인문, 중등 라이팅, 어휘끝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중학교 시험 스타일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중학교 내신 시험까지는 교과서 위주로 암기하면은 100점 맞을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저 때도 사실 있었거든요. 저 때도. 근데 여전히 아직도 있기는 하고 그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조금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내면 시험이 너무 쉬우니까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특정이나 일부 중학교에서는 이제 서술형 문제의 출제 비중을 조금 늘리기도 하고 하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게 또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심지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네, 맞습니다. 사실 객관식은 찍을 수도 있는데 쓰는 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훨씬 어려워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 출제 비중이 30% 정도 돼서 어떤 학교는 40%. 이거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학교는 혹시 어떨까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사촌동생 쪽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험도 짬이 쌓인다고 해야 하나요? 그쵸. 경험이에요, 이게 다.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어떤 애들은 많이 봐봤거든. 처음 보고 이런 식이면 고등학교 때 가서 엄청난 이제 있겠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딱 맞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서술형 문제가 30%가 돼요. 단순 이제 중등 서술형이랑 또 다르게 고등은 이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문장 길이도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점수를 깎아먹기 시작하면은 1등급은커녕 이제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내신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서술형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쓰기가 점점 강조되는 이제 추세이다 보니까 수행평가의 비율도 이렇게 늘어난 학교들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학교 편차가 중학교는 굉장히 크지만 50%가 지필평가, 50%가 수행평가인 경우가 꽤 그래도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플러스 수행평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과제를 미리 주시고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주제가 있으니까 미리 연습해와 하면은 그거를 미리 이제 샘플로 써보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또 바뀌는 부분은 시험날 당일 나와가지고서는 바로 써봐 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과제로 해올 수 없고 너가 즉석에서 써봐라. 네, 본인의 진짜 문법, 영작 실력이 있어야만 고등학교 대비가 잘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을 기반으로 한 서술형이 뭐 중등, 고등 이어서 다 필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문법이랑 쓰기가 개별 영역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쓰려면은 문법적인 또는 구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해서 학습을 대비를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문제가 뭘까요? 문법 따로 뭐 서술형 따로 생길 만한 시간이 없는 거로 저는 독해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법이랑 서술형을 한 번에 연계해서 학습하는 것이 애들한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셀이가 갖고 있는 교재 라인업 중에서 문법이랑 서술형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라인업으로 천인문, 중등 그래머랑 라이팅 이렇게 하나의 세트처럼 맞습니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시리즈에 제가 라이팅을 개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크게 시리즈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은 연기학습이 가능하다. 표지를 열어서 보시면은 연기학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샘플식으로 보여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인문 그래머 1권을 보시면은 챕터 1과 2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되어 있고 라이팅의 1권도 보시면 똑같이 챕터 1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 완전 순서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학습하시는 추천 방법은 챕터 1의 비동사, 일반 동사 하고 라이팅으로 넘어가서
동일 챕터를 또 쓰기를 연습해요. 그리고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내용들도 사실 출중이 잘 담겨 있는데 뭐 예문도 많고 음낭도 많고 이런 장점도 있잖아요. 네, 내용적인 부분도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에 포인트 부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네. 짧게 끊어져 있어서 네. 애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이 포인트 1에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포인트 1에 뭐 주어에 따라 변하는 비동사, 포인트 2는 단수 뒤에는 무조건 비동사 is, 뭐 복수 뒤에는 are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약간 태그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아 여기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쓰신다고 해서 그런 법도 학습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 부분인데요. 네. 애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진짜 중요하니까 저희도 지금 보시면 책 두께가 꽤 되어서 네. 문제를 최대한 많이 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문법 설명 있고 체크업 그리고 유닛 엑서사이즈 유닛을 여러 개 하고 나면 챕터 테스트가 네. 있고 워크북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워크북도 동일하게 지금 유닛 문제 있고 챕터 테스트 있는 거는 같지만 조금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챕터를 한 3, 4개 정도 애들이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있는 것도 까먹고 하거든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총괄평가까지 워크북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 충실하게 들은 예문이랑 기본 개념이랑 문항 이렇게인 것 같은데 지금 중간중간 보다 보면은 이 QR 코드가 곳곳에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네. 이것도 하나의 킥이라고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 책을 개정을 했는데 네. 개정하면서 굉장히 중요도 높게 본 부분이고 QR을 이제 찍으시면 밑에 실전 문제 고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주의, more 같은 애들이 어려워하거나 내신 시험에서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일부러 추가 문제를 제공해서 핸드폰으로 인식하면 애들이 바로 모바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어디에 QR이 들었냐면은 챕터 테스트에도 QR이 있어요. 그래서 챕터 테스트가 주로 15문제, 16문제인데 이거에 한 세트가 더 있는 거예요. 결국에 2회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단순히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과 오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로 애들이 바로바로 내가 왜 틀렸고 아 이거는 이래서 정답이 이러한 거구나 네. 라고 알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종이책 풀고 QR코드 찍어서 온라인으로 문제 한번 더 풀고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문법이랑 서술은 연계를 하면 좋은데 지금 교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팅이랑 또 연계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팅 교재도 조금 살펴보면 네 좋겠죠? 네 비교해서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 보시면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목차가 연계돼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좀 이제 궁금하실 부분은 그러면은 이 촌네임은 그래머랑 라이팅이랑 목차가 똑같으면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굳이 두 개 다 필요한가요? 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법의 기본서니까 문법의 모든 세부와 자세한 내용이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이팅 교재에서는 이 모든 걸 또 다루기엔 애들이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법 내용을 추격해서 아주 저희가 잘 정리를 해놓았고 이제 쓸 때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위주로 중점으로 구성을 했고 대표 기출 문제도 이제 서술형도 넣어놔서 애들한테 아 이런 식으로 실제 내신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조금 접할 수가 있고요. 문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드릴 문제, 네. 연습 문제를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포인트마다 지금 2단으로 해서 문제의 개수를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고 포인트별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챕터 테스트가 네. 동일하게 있는데 스테이지가 1, 2, 3 이렇게 3개 있어요. 난이도별로 당연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네, 맞습니다. 스테이지 1, 2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변형 정도인데 스테이지 3로 가면은 굉장히 고난도, 조건도 많고 찾아야 되는 것도 많아서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너무 애들이 헤매니까 뛰어넘기도 하고 골라서 푼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아이의 성향에 맞게 네.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디 교재를 이용해서 문법하고 서술형 한 번에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아봤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로는 아이들이 고등 넘어갈 때 범위도 늘어나고 서술형 막 나오고 해서 문법 서술형이 많이 이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 뭐 문법 서술형뿐만이 아니라 독해에서도 중학교 때는 곧잘 풀던 애인데 고1 걸 풀려보니 난리가 난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왜 그럴지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특히 이제 이 난리가 나는 부분은 사실은 모의고사예요. 네. 애들이 이제 첫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멘붕을 네. 겪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내신 A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독해할 때 그렇게 많이 뭐 문제 틀리지도 않았어요, 항상. 네. 근데 갑자기 모의고사를 봤더니 엄청나게 틀려요. 이거는 렉사이 지수의 네.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중등 내신 성적만 믿으면 안 되는 게 내신 성적에
문제가 출제되는 지문의 렉사이 지수가 네. 혹시 몇일지 예상이 가실까요? 한 7, 800? 네, 비슷해요. 되나요? 잘 아, 그 맞추셨는데요? 정도인가요? 네.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400에서 사실은 1000까지도 가요. 그래서 조금 쉬운 지문도 있고 어려운 지문도 있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한 1000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1000에서 1600까지. 차이가 거의 2배 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가면 갑자기 확 어려워진 지문을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게 되는데 네. 두 번째 이유로는 렉사이 지수가 당연히 높아진 것도 있지만 부수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문 소재의 어려움. 이전에도 많은 독해서를 풀어봤을 테니까 다양한 이제 뭐 지문 소재를 접해보긴 했을 텐데 고등 지문 같은 경우는 깊이가 다르고 되게 철학, 네. 과학의 심도가 높은 이제 재미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말로 읽어도 이거 뭐더라 이게 네, 두 번 읽어야 되는 모르겠어요. 것들을 영어로 읽으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쵸. 그리고 플러스 이제 문장 길이가 훨씬 길어지고 그 안에 구문이 3-4개가 막 합쳐서 나오니까 애들이 막 끊어 있고 이거는 뭐고 그거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하는 점이 고등 모의고사를 어렵게 만든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어떻게 해놔야 고등가 좀 덜 헤맬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 대상이 누구냐, 어떤 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중등 학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이제 독해에 대한 실력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문을 대비를 한다고 확 읽으면은 이거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시기까지에는 조금 네. 애들이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재미있는 뭔가 주제나 소재를 다룬 지문을 다양하게 읽어본다. 당연히 근데 그 읽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독해의 기본은 항상 어휘와 구문이에요. 그런 기초학습까지 같이 갖춰지는 게 첫 번째 학습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중2 이상인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소재 독해서를 굉장히 많이 풀어요. 그래서 막 이 시리즈 저 시리즈 다 풀고 비슷한 레벨 여러 권을 풀었어요. 그 다음엔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중등 독해는 웬만큼 하는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제 유형 독해라는 거를 이제 접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유형 독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를 이제 보셔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재 독해에서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파악하진 않아요. 전략법 같은 게 또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걸 학습하는 법이 유형 독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두면 당연히 좋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독해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셀프 교재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듀 교재 중에서 이렇게 중등에서 고등 가는 그 사이를 대비할 수 있는 독해서가 크게 2종이 있을 것 같은데 리딩그라피하고 미리수능 독해 네. 이렇게 2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그라피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학생들은 독해 흥미도가 아직 낮은 친구들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조금 재미를 붙이면서도 학습적으로 다가가자 네. 할 때 리딩그라피를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유의 학생들이 맞는 리딩그라피는 특징이 뭐뭐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1사권 출간한 다음에 서평을 봐도 남겨주시는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본인도 자꾸 읽게 된다. 네. 애들도 좋아할 것 같다. 라는 이유로 많이 선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2권에는 고대 이집트 석상에는 사실은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색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네. 맞지만 다 코가 없어요. 어. 그래서 그 코가 없는 이유는 책에서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도 훨씬 재미있는 내용 많으니까 재밌게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소재만 가지고는 훌륭한 책이긴 하지만 그쵸? 또 네. 있잖아요. 독해책인데 구문이랑 어휘를 되게 잘 다뤄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도 한번.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흥미로운 책 단순히 해서는 당연히 학습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신경을 쓴 게 구문적인 거를 신경을 썼고요. 교재를 보시면은 지문 하단에 1일 1문장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문장의 구문 최소한 우리 얻고 가자 라는 코너를 일부러 실었고요. 여기서 학습한 거를 바로 이제 해석으로 풀어보고 네. 워크북에서 이 구문을 복습한 다음에 그 구문이 들어간 문장을 또 해석을 하고 문제를 서술형으로 또 풀어봐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복합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문을 이제 본체 풀고 워크북만 하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목표로 했고 단어도 비슷한데요. 어휘 주석 부분을 보시면은 색자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색자를 일부러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교육부 지정 필수 어휘를 조금 우선적으로 학습해보자. 이 많은 단어를 또 애들이 다 못 외워요. 그 중에서는 최소한
색자로 된 거라도 외워라 얘들아. 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넣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워크북에서도 이제 어휘 부분 학습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실어놨고요. 그래서 네. 어휘 부분 문제를 워크북에서 푼 다음에 지문 3개를 학습을 끝냈어요. 그러면 또 리뷰 페이지가 있어서 단어와 구문, 그러니까 계속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재 독해할 때는 리딩그라피였다면 요 리딩그라피 이후에 조금 더 고등스러운 스타일이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있죠. 또 다른 네. 책이죠.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는 미리 수능이라는 교재인데요. 이제 네. 제목만 들어도 딱 아시다시피 미리 수능을 접해보자. 네, 미리미리. 네, 그런 교재로 돼 있고, 구성을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크게는 기초 독해와 유형 독해로 네. 나눠져 있어요. 이 교재의 컨셉 자체가 중학생부터 수능을 쉽게 시작해보자 네. 라는 컨셉이고요. 기초 독해는 이제 유형 독해를 하는데 기초가 되는 문제 유형을 쉽게 풀어서 어떻게 이거는 풀어야 되고 전략이 뭐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 독해는 조금 더 이제 유형을 깊게 파고들어서 유형에 맞춰서 풀이법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파보고 그리고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아, 고등 모의고사는 앞으로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이제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독해를 네. 하다 보면 단어를 정말 많이 접하는데 네. 단어 공부를 또 따로 해야 하나? 라고 했을 때 또 따로 해야 한다는 게 답이시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네. 정답이고요. 근데 그거의 해답은 독해서에는 지문의 소재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꼬르 중등 교육과정 필수 단어라고 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단어는 또 이 시기에 외우지 않으면 고등 가서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양립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얘들아. 네네, 라고 맞습니다.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세디가 갖고 있는 어휘 라인업 좀 살펴볼까요? 네. 저 이렇게 중등, 고등 올라가는 그 시기에 할 만한 저희 세듀 어휘 교재가 두 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휘끝 중학이랑 천일문 복화 이렇게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다르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교재의 권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휘끝 시리즈 같은 경우는 2권, 그리고 천인문 복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3권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권수가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서 뭐 컨셉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기도 하나요? 컨셉도 바뀌고 이제 학습 대상도 조금 다른데요. 네. 어휘끝 시리즈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2권 구성이 어휘서에는 흔치 않긴 하거든요. 보통 다 3권이죠. 네, 그렇죠. 이 교재의 의도는 중학교 어휘서의 기본서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요. 기본서는 천인문 복화가 될 것 같고 이거를 이미 학습한 다음에 이제 조금 한 번 더 어휘서를 더 돌리고 싶다. 또는 고등 과정에 대비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2권 교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권인 만큼 컴팩트해서 중등의 진짜 필수만 담았고 고등 수준의 난도의 단어들을 조금 더 비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등 대비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천인문 복화는 1, 2, 3권으로 돼 있으니까 네. 중 1, 2, 3 이런 식으로 많이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중등 필수 어휘가 훨씬 많기도 합니다. 네. 또 공교롭게 올해 둘 다 개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살펴봤을 때 제일 눈에 띈 게 QR코드가 되게 많은데 요즘 애들은 이런 종이책이 아니라 이렇게 어플로 단어 공부하는 거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QR 찍으면 어플로 공부할 수 있는 피보카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도 좀 알아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피보카라는 건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이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피보카 1년 사용권 무료 네. 증정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피보카가 교재에 어떤 식으로 삽입이 되어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이제 네. 자세히 얘기를 드려볼게요. 항상 매 파트에 첫 번째 장에는 저희가 이게 스터디 플랜이라는 걸 따로 이번에 추가를 했어요. 신설을 네. 해서 위에 보시면은 상단에 피보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찍어 보시면은 표제어를 미리 예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예습이 아니라 교재에서 나온 단어 외에도 의미가 조금 많이 확장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move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가 사실은 뭐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쓰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프리미엄으로 복화로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라서 그런 이제 확장 학습을 하실 수 네.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피보카가 들어있는 부분은 이제 파트 맨 뒤에 파이널 체크 있는 부분의 우측을 보시면은 네. QR이 2개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파트 전체 125개의 단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애들이 125개 중에 대체 얼마나 기억을 내가 할 것인가 네.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네. 할 수 있는 활동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만의 단어장 누적 테스트 이제 애들이 이제 학습한
필요한 이력에 따라서 본인이 암기했던 거와 미암기했던 거를 이제 분류가 돼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 내가 미암기한 단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새롭게 문제를 유형을 출제를 하고 또 풀어봐서 이거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서 또 미암기하고 또 체크해가지고 또 풀어보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능입니다. 이 말씀드린 기능은 천인문 복화에도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재 학습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학습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단어 표지어를 먼저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고 학습하고 나면 테스트를 한번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엔 내가 미암기한 것들만 걸러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단계로 네.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등에서 고등 갈 때 그 갭을 최대한 줄여볼 그쵸. 수 있도록 그게. 문법 서술형, 그다음 독해랑 어휘까지 알아봤고요. 또 저희 이거 이외에 더 훈련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마침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 참여하셔서 많은 교재들 네, 좋은 얻어가시고 기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